교재 317쪽 감정을 표현하는 분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일단 얘들은 원래 타동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가끔씩 타동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기본은 타동사, 그리고 그 감정의 원인, 유발하는 것을 설명하거나 묘사할 때는 ing,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pp, 이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데요. 이 단어가 즉 분사가 되었을 때 품사가 형용사죠. 형용사가 쓰이는 자리, 즉 대부분 보어 자리일 텐데 가주어, 진주어일 때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짜 주어는 투부정사거나 명사절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의 주어는 그런 감정을 유발한다 라서 그럴 때 사용되는 보어 자리에는 ing,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 뒤에 목적격 보어가 있을 때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인지 느끼는 것인지를 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교재 317쪽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타동사가 쭉 있죠. surprise, 놀라움을 유발하다, 목적어를 놀랍게 하다 라는 동사고요. disappoint, 실망시키다 하죠. 목적어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다. excite, 흥분시키다. confuse, 혼란을 유발하다. embarrass, 당황스럽게 만들다. satisfy, 만족감을 주다. interest, 흥미를 유발하다. amaze, 놀랍게 만들다. bore, 지루하게 만들다. tire, 피곤하게 만들다 라고 해서 일단 기본은 타동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ing 형태, 그래서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 오른쪽에 pp, 과거 분사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단어 자체를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적용을 바르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밑에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된 거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He's not attractive to me. 걔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아, 즉 멋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He's boring 하고 bored 중에서 고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앞에 내용이 힌트가 되는 건데요. 매력적이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나 걔 재미없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boring 하고 bored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람을 설명하는 거니까 PP를 골라야지 he's bored 이렇게 하시면 내용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he's bored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는 상태일 때 he's bored 라고 하는 거고요. he's boring 이라는 표현은 걔 재미없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 설명할 때는 ing,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면 pp, 사람이 아니면 ing라고 외우신 분들은 그 틀을 깨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She found her job boring 하고 bored입니다. find란 동사가 오형식으로 사용됐죠. Her job, 자기 직업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자기 직업은 지루함을 유발하는 거죠. 지루함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bor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1번, 사람을 설명할 때도 pp, ing 중에서 pp다라고 하지 마시고 뭐도 가능하다? ing, 그 감정을 유발하는 사람이라면 he's boring이 바른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her job, 직업이 지루함을 유발하는 거니까 역시나 boring, 이렇게 능동의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걸 현재 분사라고 부르죠. 그런 능동의 형태를 쓰는 것이 바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별표하시고요. It is satisfying 또는 satisfied to help others. 그래서 it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가 되겠고 뒤에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네요. To help others, 남들을 돕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남들을 돕는 것은 만족감을 유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satisfying으로 고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satisfied라고 하면 만족감을 느끼는 이란 뜻이라서 안 됩니다. 지금처럼 가주어, 진주어인 경우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을 유발한다 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능동 ing 형태를 골라주시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네 번째, I'm interesting 하고 I'm interested인데 in English gramma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범주를 표현하는 것이고 영문법이라는 범주에 관심 또는 흥미를 느끼고 있는 상태죠. 근데 나 흥미를 느낀다니까 왠지 우리말은 능동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영문법이라는 존재에 내가 관심이 유발되었다라는 의미라서 pp를 골라주셔야 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상태일 때는 pp, 감정의 원인이 될 때는 ing, 이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되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가목적어와 목적어 이런 상태일 때,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이럴 때는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서 무엇에 관해서 설명 또는 수식을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18쪽 보겠습니다. 318쪽에 형용사로 굳어진 분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능동 또는 수동을 따지지 말고 그냥 단어로 외워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목록을 보면 여기부터 그 뒤에까지 해서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시험이 좋아하는 것들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좀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어휘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지 pp니까 되는 거, 당하는 거고 ing니까 능동, 유발하는 거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지 않는 분사 중에서 시험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miss, 동사로 miss는 그리워하다 또는 놓치다 이렇게 사용되죠. 그리워하다, 놓치다. 동사를 가지고 ing 형태로 바꾸면 missing, pp로 바꾸면 missed인데 여기서 능동, 수동을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의미로 외워주시는 거예요. missing이라고 하면 a missing child라고 하나 외워주세요. 한 명의 missing child, 어떤 아이일까요? 실종된 아이입니다. missing child, 실종된 아이. 그래서 없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으면 missing이고요. 아래에 있는 miss라는 표현은 놓친이란 뜻입니다. 놓친. 그래서 a missed phone call 이라고 하면 부재중 전화 한 통, a missed phone call 이렇게. 위에는 실종된, 아래는 놓친 이렇게 의미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develop, 개발하다 또는 개발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ng, pp 둘 다 가능합니다만 ing일 때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 중. 그리고 pp 형태일 때는 완료를 뜻하는 거죠. developing, 개발 중인, developed, 개발이 끝난.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할 때는 a developed country라고 표현을 합니다. developed country. 왜 그렇습니까? 네, 이미 개발이 끝났거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advanced, 진보된, 발전된 이런 뜻이라서 선진국을 묘사할 때는 pp, 이미 개발이 끝났어인 거고 ing를 쓰면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능동과 수동으로 따지지 않는 표현들인 겁니다. 그러면 교재 318쪽 목록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married 있죠? married. 원래는 동사 marry, 타동사입니다. marry, 결혼하다 라는 타동사인데 얘를 married, pp 형태로 바꿨습니다. 근데 수동인가요? 수동이 아니죠. 기혼의라는 형용사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be married 라고 사용하면 결혼한 상태다. get married, 결혼한 상태로 변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럴 때 뒤에 누구누구와 라고 하는 전치사 to 이렇게 끊어서 결혼한 상태다, 누구누구와 해서 여기 뒤에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네, 중요한 수거 표현 되겠습니다. 두 번째, lost가 있습니다. lost의 원래는 lose라는 동사예요. lose, 잃다라는 뜻인데 과거 시제 lost, pp 역시나 lost 되겠습니다. 불규칙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lost라고 했을 때 길, 잃은 이라는 표현의 형용사로 쓰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I'm lost 라고 표현하거든요. I'm lost.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나는 놓침을 당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I'm lost. 저는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경우는 길을 잃은이고요. 물건을 사용하면 뭐 분실된, 손실이 난 이 정도의 의미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goon입니다. goon은 우리 자동사,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로 만들지 않아요.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동사는 수동태로 만들지 않는 게 맞는데요. go가 goon이 되면은 의미가 가버린, 지나가버린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절, 세월은 지나가 버리죠. The days are gone. The days are gone. 날들이 지나갔다, 시절이 지나갔다. 그 정도의 표현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 지나갔다 그런 식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자, 요거 he is gone, he is gone. 그는 지나감을 당했다일까요? 아닙니다. he is gone 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떠났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he is gone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의미가 감을 당했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가고 없어 일 때만 가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retired. 자, retire는 은퇴시키다 라는 타동사입니다. retire, 은퇴시키다. 자, 그러면 얘를 능동과 수동으로 따지자면 retiring, retired에서 나는 원래 내 사업을 했었는데 그만두었어 일 때랑 잘렸어, 나이가 되어서 은퇴당했어 일 때랑 의미를 구분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그냥 은퇴한 이라는 뜻으로는 retired를 사용합니다. 나이가 되어서 그만두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되었어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retired, 은퇴한이고요. retiring이라고 하면 살짝 참고만 하세요. 내성적인이라고 소심한 성격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 아래 experienced인데요. experience가 경험하다라는 타동사죠. 자, experience는 경험을 당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이라는 의미에서 숙련된 이라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experienced, 숙련된. 그 밑에 learned가 있죠. 원래는 learn, 배우다, 학습하다, 타동사로도 씁니다. 무엇을 배우다. 그러면 뒤에 준동사 목적어를 붙일 때 뭘 붙일까요? to 부정사, learn, to 부정사 하고 practice, ing 하고 구별하는 거 전에 했었습니다. 자, learn은 타동사인데 얘를 pp, ed를 붙여서 learned 됩니다. 발음이 learned가 아니라 learned예요. learned가 되면은 이때는 배움을 당한, 그럼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아는 것이 많은 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식한, 정통한, 학습된, learned.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묘사할 때 learned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아래 있습니다. complicated. 자, complicated이 동사라는 거 먼저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complicated은 복잡하게 하다입니다. 복잡하게 하다. 근데 여기서 살짝 주의하실 것은 complicated은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복잡하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니까 감정을 느낀다, 뭐 감정을 유발한다가 아닌 겁니다. 여기를 complicated 이렇게 pp 형태를 바꾸면 복잡한이라는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complicated, 복잡한 또는 까다로운. 그 밑에 detail 있죠? detail. detail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자, 자세하게 하다 또는 세부 내역 이렇게 쓰이는데요. detailed라고 표현을 해야만 상세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detailed가 맞고요. detailing이라고 하면 우리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detailing이라고 표현하죠. 장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sophisticated입니다. 자, 동사 sophisticated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잡하게 하다, 세련되게 하다, 그래서 정교한 상태, 세련된 상태를 묘사할 때 sophisticated 이렇게 됩니다. sophisticated. 자, 이것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정교한 사람 이상하죠. 그래서 세련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sophisticated, 세련된. 그리고 사람을 설명할 때가 아니라면 정교한.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sophisticated.
selected가 사람을 설명할 때는 세련된, 사물일 때는 정교한. 그 다음 established가 있죠. establish, 세우다, 설립하다 라는 역시나 타동사입니다. PP 형태 established 되면 세워진 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미 확립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정해진, 확립된, 사람에게 쓰면 인정을 받는, 유명한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알려진, 자리가 굳건해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established. 여기서 능동수동 따지지 맙시다. 오른쪽 볼게요. rot. 자, rot 이런 단어가 썩다라는 단어입니다. 부패하다, 썩다. 자, rot을 가지고 PP 형태 rot이 되면은 썩혀짐을 당한 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썩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 develop이 개발하다 이거죠. 근데 요거를 PP developed라고 하면 개발이 끝난 상태라서 발달된 이렇게 여러분이 단어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qualify는 자격을 갖추다라는 동사입니다. 자격을 갖추다. 그런데 얘가 PP가 되면 qualified 형태로 자격을 갖춘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qualified, 자격을 갖춘. 그 다음, 자, color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명사가 동사도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colored, 색깔이 입혀진 이라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 다음 distinguish, 이건 좀 알아둘까요? 자, distinguish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로 알아두시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distinguish 구별하다인데요. 얘가 뒤에 ed가 붙어서 distinguished라고 하면은 거기 있어도 눈에 탁 띄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출중한 distinguished 되겠습니다. 그 다음 drunk하고 drunken이 있는데 원래 모양은 전부 다 drink죠. drink, 마시다입니다. 얘가 drunken으로 바뀔 때랑 drunk랑 바뀔 때 중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요거 하나 외워두세요. drunken tiger 기억하시면 됩니다. drunken tiger, 술 취한 호랑이라는 예전에 있던 그룹 이름인데 drunken이 되면은 명사를 항상 앞에서만 수식합니다. drunken tiger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drunk는 아무데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취했어. I'm drunk. 이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I'm drunk 라고 하는 거 나 취했어 에다가 drunken tiger 해서 drunken이 되면 명사를 앞에서만 수식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engaged는 얽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라서 바쁜도 괜찮고 약혼한도 괜찮습니다. 네, 바쁜 거는 일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약혼한 것은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 밑에 단어 보기 전에 자 중요한 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제일 앞에 married 다 아실 거예요. 그죠? married 체크하시고 그 밑에 lost 체크. go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수동은 안 되고 그 사람 가버렸어 이거나 아니면 분실된 이렇게 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retired라고 해야만 은퇴한인 거고요. 단어로 반드시 외우실 것은 experienced 하고 sophisticated 정도, 그리고 욕심을 좀 내자면 밑에 있는 established도 보시고 complicated도 보시고 오른쪽에 가서 rotten에서 rotten이 썩은이라는 형용사다라고 체크하시고 그 밑에 qualified 자격을 갖춘이라는 형용사, 그 다음 distinguished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oppose가 있습니다. oppose. 자, oppose는요, ing가 될 때도 있고 pp가 될 때도 있는데요.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opposed라고 했을 때 반대를 받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반대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oppose 무슨 동사? 타동사. 그래서 PP의 형태로 만드는 거 완전 괜찮죠. 이럴 때. 자, 반대받는 상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태? 네, 내가 너에게 반대하면 너도 나에게 반대해. 서로 반대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oppose라고 하면 반대하는도 괜찮고 반대되는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능동과 수동이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위에 네모칸 아래 보면 opposing 되어 있습니다. opposing. 그럼 요거 opposing이 무엇일까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요거는 상대방의 또는 서로 대립하는입니다.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잠시 후에 요거 외워주세요 할 때 그때 한 번 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18쪽 아래에 있는 문장들 보면 첫 번째 Are you enjoying married life? 에서 기혼의 삶이라고 할 때 married life 거기 밑줄 married life. 두 번째 Where am I? 저 어디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는 여기가 어디예요? I'm lost. 그래서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표현 생활용어로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그 아래 Every child is qualified for being loved. is qualified 에서 자격을 갖추어진 상태다. 이러면 좀 어색합니다. 자격이 있다 라고 qualified 형용사로 분석해 주시고 네 번째 He's experienced. He is experienced. 그 사람이 경험받은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숙련되었어. 이렇게 그 사람 익숙해 숙련되었어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She was a retired doctor에서 은퇴, 당한이 아니라 그냥 은퇴한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Audrey became an established actress. 그래서 established 왜 PP가 됐을까요?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유명한, 저명한, 자리가 굳건해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목록은 한 3번 정도만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19쪽 보겠습니다. 319쪽 첫 번째는 miss를 가지고 missing 했죠. 네, 행방불명인이라고 했는데 a missing child, 실종된 아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miss, 체크. 두 번째, lack입니다. lack은 동사로는 부족하다, 없다, 명사는 부족, 결핍이라는 뜻이죠. 명사 또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lack이 동사로 쓰일 때 수동태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수동태 왜 안 만들까요? lack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상태를 설명한다. 그래서 lack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부족한이라고 할 때는 lacking이라고만 쓰는 겁니다. 수동태 만들지 않는 동사 lack. 세 번째 exist, 존재하다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존재하다, 살다, 존재하다. 자동사는 ing 형태. 그래서 existing이라고 하면 현재 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existing. 그래서 현재 진행 상태를 표현하는 existing. 그 다음 remain 역시나 자, 이형식 동사죠. lack은 타동사, exist, remain은 무슨 동사? 자동사입니다. 자, exist는 1형식, remain은 1형식도 되고 2형식도 됩니다. 상태를 유지하다, 이것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사니까 뭐만 가능하다? ing 형태만 가능하다. 괜찮습니까? 네, lack은 타동사지만 수동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ing로만 만든다. lacking, existing, remaining 해주시고 surround 보겠습니다. 자, surround는 둘러싸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얘가 surrounding이라고 됐을 때, surrounding이라고 했을 때 둘러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 오해가 되기 쉬우니까 주변의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surround 삐리리라고 하면 삐리리를 둘러싸다 라는 타동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surrounding 삐리리 얘가 동명사일 때는 삐리리를 둘러싼 것, 둘러싸기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surrounding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면 주변에 있는 명사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last. 자, last는 동사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지하다, 지속하다, last. 그러면 lasting이라고 하면은 지속되는인데 우리말은 되는 마치 수동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바꾸지 않고요. 지속하다, 지속하는 상태인이라고 해서 lasting인 겁니다. everlasting, 영원히 지속되는 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lasting으로 바꾸어야만 지속되는 우리말은 수동 같으나 사실은 수동이 아니다. 그 다음 lead 보겠습니다. lead는 이끌다 라는 동사죠. leading이라고 하면 이끄는인데 얘가 그냥 독자적인 형용사로
주도적인, 선구적인 leading,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leading, 주도적인, 선도적인, 선구적인, 즉 앞에서 이끄는 이라는 형용사로 외워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promising, 자, promise가 약속 또는 약속하다라는 얘기죠. 장래가 약속된 상태를 설명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전도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훌륭하게 될 것 같아 이 의미일 때는 promising, 전도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는, 그렇게 단어로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leading하고 promising은 시험에 자주는 나온 것은 아니지만 종종 나왔었기 때문에 leading하고 promising 좀 챙겨주시고요. impend라는 단어는 임박하다, 금방 일어나려고 한다라는 동사인데 impending, 임박한인 겁니다. 능동성 따지지 마시고 곧 일어날 이라는 의미로는 impending. 그 다음 demand는 요구하다인데요. demanding이라고 하면 까다로운입니다. 즉 요구하는 게 많은 것을 설명할 때 demanding.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 고객을 demanding customer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이 많은 까다로운 고객은 demanding customer. 자, 그 다음 challenge는 도전하다라는 얘기죠. 자, 도전을 하는 건데 challenging이라고 표현하면 도전을 유발하는 이라고 보지 마시고 아이고 힘들어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challenging, 힘든, 어려운 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도전적인 이라고 썼을 때 도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allenging 이라는 표현은 demanding 하고 좀 비슷하게 아이고 힘들어를 묘사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reward, 단어로 외워주시겠습니다. reward는 보상 또는 보상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최근에 요 단어가 나왔죠. rewarding이라고 해야만 보람 있는 겁니다. 보람 있는. 자, 왜냐하면 이 단어가 보상하다가 원래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보상을 받는다라고 해서 rewarded를 쓰고 싶은데요. 보람있다, 즉 보람을 느끼는 상태이긴 하지만 rewarded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rewarding. 여러분은 challenging, rewarding, demanding은 그냥 형용사로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남았죠. develop을 ing로 바꾸면 개발이 진행 중인 이란 뜻이고요. engage라는 단어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 아까 engaged라고 했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얽매여 있는 상태. 그러면 engaging이라고 할 때는 나는 매이고 싶지 않은데 끌려 들어가 라는 의미라서 매력적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ing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의 마지막 oppose 보겠습니다. oppose가 opposed가 될 수 있다는 거 조금 아까 살펴보았었죠. 자, 여기서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화면에 정리한 대로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320쪽의 윗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be opposed to BDD에서 be opposed까지 쓸 수 있다. 왜? 타동사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뒤에 있는 to는 to 부정사인가요? 전치사 to인가요? 네, 전치사 to입니다. 우리 전에 배웠어요. 동명사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무엇에 반대하는 상태다 라고 할 때 전치사 to를 붙인다. 그럼 그 뒤에 명사를 쓰는 것도 괜찮고요. 뭘 쓸 수도 있다? 동명사를 쓰는 것도 괜찮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어는 무엇에 반대한다. 전치사 to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as opposed to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원래는 긴 것이 줄어들었는데 긴 것이 줄어든 원리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갑자기 문장 안에 as opposed to BDD가 나온다. 그러면 요때 요 to가 전치사라고 보셔서 뒤에 명사를 붙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ing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as opposed to 명사와는 대조적으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완전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아주 가끔 얘 갑자기 왜 나온 거지? as는 전치사거나 접속사인데 왜 뒤에 opposed가 붙어 있는 거지?
고민하지 마시고 as opposed to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라는 일종의 전치사 구로 보셔도 좋습니다. 원래는 좀 긴 부사절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너무 여기 원리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as to 명사 기억하시나요? as to 명사 이렇게 되면 명사에 관하여 라고 괄호치고 넘어가는 것처럼 as opposed to 명사 이렇게 나오면 역시나 괄호치고 넘어가자 라고 정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교재 319쪽의 문장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 piece of my gloves has been missing. has been missing 에서 현재 완료 진행이 사용됐죠. missing 어떤 상태인가요? 실종된 상태죠. 놓쳐버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missing이 바른 표현이고 How about the remaining members? How about the remaining members에서 remaining 이라는 표현 자, 남아있는 구성 요소인데 남겨진이 아닐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remain, 무슨 동사? 자동사니까 ing, 남은, 남아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the surrounding countryside is rocky 에서 the surrounding countryside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문장 전체를 보시면 is rocky, 돌이 많아, 돌짝밭이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지역, 둘러싸인 지역, 주변 지역이 되겠죠. 여기를 the surrounding countryside에서 countryside를 surround의 목적어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골을 둘러싼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꼬이죠. 네, 시골을 둘러싼 것은 돌로 된 상태이다가 아니라 the surrounding countryside 그래서 중요한 건 countryside, 시골 지역 그 다음에 앞에 있는 surrounding이 어디에 있는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지역은 돌이 많아. 이렇게 분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I found it rewarding to teach English 에서 find, 오형식으로 쓰였죠. it은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to teach English, to teach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 거는 참 보람 있어. 자, 보람 있는 이라고 할 때 뭐라고 쓴다고요? rewarding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rewarding. 그 아래 주의라고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missing 하고 missed 입니다. missing은 실종된, 어디 갔지가 missing 이고요. missed, 놓쳐버린 이렇게 정리하시면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opposed를 사용했죠. 320쪽 2번에 1번. I'm opposed to your plan. I'm opposed to your plan에서 전치사 to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복합분사 보겠습니다. 복합분사. 자, 복합분사는 너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단어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어는 알아두자에다가 여기에 중간에 보면은 하이픈으로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 놨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짧은 짝대기는 하이픈, 긴 짝대기가 있죠. 긴 짝대기는 dash인데요. 하이픈은 두 개의 다른 단어를 각각 보지 말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줘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그어져 있는 짝대기는 잠깐만 기다려봐, 나 설명 좀 할게 라고 해서 말을 잠시 끊고 이어간다는 표시예요. 표 보겠습니다. 첫 번째, good looking, good looking. 그것은 좋은이고요. looking에서 looking이 뭐지? 네, 외모, 겉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겉모습인데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었을 때 잘생긴이라는 형용사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good looking이라는 표현도 우리 기출문제 풀다 보면 종종 나올 텐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왜 ing 형태를 하고 있지?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good looking, 잘생긴 이 정도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아래 best selling,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의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best selling book이라고 하면은 팔리는 책? 이상하다. 책은 수동으로 수식해야죠. 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책은 팔리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타동사지만 자동사처럼 쓰이는 동사에서도 배운 적이 있고요.
best selling book, 잘 팔리는 책이라고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책은 팔리는 거니까 수동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이상한 sold를 갖다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self-made, 스스로 만들어진 이란 뜻이죠. 자수성가한, 이거는 생활 영화보다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 밑에는 어휘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handmade, handmade, 손으로 만들어진 이라서 수공예의 이란 뜻. 같은 단어로 handcrafted, handcrafted, 손으로 만들어진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self-centered, self-centered, self, 자아가 centered, 가운데 자리한 이런 뜻이라서 자기 중심적인. 그 아랫부분은 살짝 상상력의 날개를 펼쳐주시면 되는데요. half cooked, half cooked, 반 요리된, 절반이 요리가 되었으니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요리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미숙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아래 well done, 잘 했어 라고 칭찬할 때도 well done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고기를 굽는 상태를 표현할 때도 well done 이라고 합니다. 잘 익은. 그래서 잘 익은도 괜찮고 well done, 잘한도 괜찮습니다. 오른쪽 ill tasting, ill tasting, taste, 맛이 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ill 이란 단어가 나쁜 이란 뜻도 있습니다. 아픈도 괜찮지만 나쁜으로도 쓰여서 ill tasting, 나쁜 맛이 나는, 그래서 맛이 좋지 않은, 맛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 아래 단어는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well known, 잘 알려진, well known, 이건 어휘로 기본적으로 챙기고 계셔야 되는 단어, well known, 잘 알려진. ready made, ready made. 여러분 국어 시간에 ready made 인생 들어보셨죠? 바로 그게 이겁니다. ready made. 자, 준비가 됐어요. 어떤 상태로 준비가 됐어요? made, 만들어진 상태로 준비가 된 겁니다. 즉 만들어 파는 기성의라는 뜻이죠. 즉 가서 맞춰서 입는 옷이 아니라 기성복 이런 표현할 때 ready made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ready made. 그 아래는 future oriented. 무슨 oriented라고 하면은 뭐뭐 지향적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rient가 이제 목적을 거기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future oriented, 미래 지향적인으로 보시고 그 밑에 problem centered, problem centered, 문제가 가운데 자리한 이란 뜻이라서 문제 중심적인. 그 아래도 살짝 상상력 발휘. half done, 절반 된 거니까요. 절반 되었으니까 많이 한 건가?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불완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불완전한 또는 하다만이라는 의미로 상상력의 날개를 펼치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well dressed, well dressed, 이거는 옷 입혀짐을 당했다라고 보지 마시고 잘 차려입은 well dressed, 아시겠죠? well dressed라는 표현은 능동수동 따지지 말자, 옷을 차려입은 상태를 설명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밑에 예문 보겠습니다. Gangs prefer to recruit good-looking students with superior fighting skills. 에서 무엇을 볼까요? good-looking students 보시면 되겠어요. 잘생긴, 외모가 잘생긴 학생들. 그 아래 Is this handmade? Is this handmade? 손으로 만든 거예요? 수공예품인가요? handcrafted, handmade 이렇게 보시고 세 번째, self-centered people are not welcome anywhere. self-centered people,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 아래 손가락 표시 볼까요? 감정중심적인, 이게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나왔는데 이것만 띵 나오고 맞는지 틀린지 보아라가 아니라 문장이 좀 길게 여러 문장을 주어주고 밑줄 형태로 제시가 되어서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라는 힌트를 준 문제였습니다. emotion centered 하고 emotional centered에서 뭐가 맞는지 사실 여러분이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위에 있는 목록을 보면 어떤 거는 앞에가 형용사고 어떤 건 앞에가 명사고 네, 그때그때 좀 표현이 다릅니다. 그런데 emotion centered에서
이 시험 문제는 그 앞에 무슨 centered, 명사 뒤에 centered라는 표현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 중심적인, 감정이 가운데 자리한 이런 의미에서도 emotion centered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한 번 되었습니다. 4번 well begun is half done. well begun, 잘 시작한 것이 동사 is, 이다. half done, 절반인데 half done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 절반쯤 된 상태, 불완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야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반대말도 있죠. 하다가 중지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그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리가 끝나지 않았다 또는 절반만 되었다라는 표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 다음 321쪽 보겠습니다. 유사분사, 와,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 표현이 있구나 인데 여기도 상상력의 날개를 펴면서, 자, brown-eyed 에서 보시면 brown, 갈색 또는 갈색의,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eye가 명사죠. 눈이라는 명사에다가 ed를 붙였습니다. 명사에다가 ed를 붙인 게 뭐죠? 그래서 이름을, 이거 원래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가 모양이 바뀌듯이 바뀐 거야. 그래서 그냥 유사분사, 모양이 비슷하다, 이름만 유사분사인 겁니다. 이 용어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단어가 형용사인데, 자, brown-eyed, 눈이 갈색인, 이렇게 그냥 의미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죠. 쭉 보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체크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brown-eyed 밑에 보시면 blue-eyed 됐죠? red-colored, 빨간색으로 채색된. cold-blooded에서 cold-blooded는 체크하겠습니다. cold-blooded, cold, 차가운, blood가 혈액이라는 명사인데 blooded가 됐을 때 냉혈한, 이렇게 우리 아주 냉정한 사람, cold-blooded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뭐 들창코, 주먹코, 흰 수염 쭉쭉쭉쭉 내려가시면 밑에서 네 번째 absent-minded, absent-minded라는 표현이 있죠? absent, 부재 중인, mind, 정신입니다. 부재 중인 정신이니까 정신이 나간이죠? absent-minded 보시고 그 아래 open-minded, open-minded. 자, open-minded에서 open 형용사, mind 명사인데 뒤에 ed를 붙였습니다. 열린 마음의. 근데 여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원어민들은 open-minded는 보통 이제 queer에 열려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나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야, 개방적인 사람이야 라고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open-minded, 개방된, 마음이 열려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억하고 계시면 그 아래 것도 그런 식으로 narrow-minded, 마음이 좁은 것을 뜻하죠. 편협한. 그 아래 good-natured, good-natured. 그래서 nature가 천성 본질을 뜻합니다. 원래부터 가진 성질, 천성 본질. 그래서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좋은 이라고 할 때 good-natured라고 합니다. 선량한 이런 뜻이죠. 타고나기를 착하게 타고났어.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high-spirited에서 spirit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왜 spirit 그러면 왠지 영혼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spirit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igh-spirited, 기운이 꽉 차 있는 상태라서 활기찬. low-spirited, 기운이 축 떨어진 거라서 기운이 없는 또는 풀 죽은 이라는 형용사. 세 번째는요, bullheaded에서 bull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원래 단어는 황소라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소, 어떤 존재인가요? 고집이 아주 세죠. bullheaded. 그래서 이 단어는 황소같이 어리석은 또는 황소같이 고집이 센 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strong-willed 또는 good-willed에서 will은 의지를 뜻합니다. strong, 의지가 강한. good-willed,
좋은 의지를 가진 이라고 해서 선의의라고 역시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good의 반대 ill-willed, 의지가 나쁜 거라서 악의가 가득 찬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밑에 good-hearted, whole-hearted, half-hearted에서 무슨 hearted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good-hearted는 당연히 친절한 마음씨가 고운인 거고, 그 밑에 whole-hearted 하나는 좀 체크하겠습니다. whole-hearted. 온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에도 되고요. 진심 어린도 괜찮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부은 상태를 whole-hearted. 그 밑에 half-hearted. 마음이 절반만 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반만 가 있으니까 성의 없는. 그래서 whole-hearted하고 half-hearted는 좀 눈도장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nearsighted, longsighted. 여기서 sighted라는 표현이 시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nearsighted, 가까운 데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이런 의미고, longsighted, 먼 데를 보는 거라서 얘는 원시안적인, 즉 먼 데를 볼 수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살짝만 기억하시고, 그 아래 renowned는 어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well known 하고 비슷하죠. renowned, 유명한, 잘 알려진, 저명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외워주세요. renowned. 그 밑에 wooded 하고 forest는 살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은 이런 표현 가능하구나 라고 상상력 발휘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생활 영어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다르게 좀 비틀어서 문장으로 바꿔서 쓴다거나 변형이 되었을 때 맞아, 황소가 있으니까 고집이 세다는 의미구나, 이 정도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